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진영입니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토론대회를 통해서 이 대학생 여러분들의 성숙한 생각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초 본선을 뚫고 올라온 네 팀이 오늘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과연 우승의 영광 어느 팀으로 돌아가게 될지 기대가 무척 되는데요. 대진 순서 사전 추첨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결승 첫 번째 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불팀입니다. 팀 소개와 함께 간단한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맞불입니다. 오늘 토론 재밌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윷놀이 팀입니다. 네, 윷놀이 팀의 윤희선, 손성진입니다. 64강에서 4강까지 달려온 만큼 열심히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아주 단단한 각오를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어떤 논리를 펼쳐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논제, 바로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 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과 논리를 펼쳐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번 토론대회 진행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총 4팀이 참가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각 경기는 총 30분 동안 이루어지고요. 시작 발언, 자유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발언은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지게 되고요. 발언은 찬성팀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유 토론은 반대팀이 먼저 발언하고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고요.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합니다. 팀별 1분 30초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대회를 함께 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지대 교수이신 장혜영 심사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대회를 함께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지대 교수이신 장혜영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주식회사 리얼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신 양현모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변호사 공영걸 심사위원이십니다. 선거연수원 교수이신 이종희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바로 대학생부 우승을 차지하신 분이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휘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5분께서 오늘 토론대회 심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부 준결승전 경기 맞불팀 대 윷놀이팀, 윷놀이팀 대 맞불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사전 추첨에 따라서 맞불팀이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요. 윷놀이팀은 그 반대측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먼저 맞불팀의 시작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 성취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그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의 부재와 사회제도의 미비, 그리고 효율성을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은 수직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된 정치 사회적 권력은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었으나 지방의 발전은 뒤로 밀려지고 도외시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갈 국회에서도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폐단과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현행 제도에서 다선 의원들에게 나타나는 2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회의원 3년임 제한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선 의원은 지역구의 지방의원들에게 공천권과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후견주의 현상은 지방 정치를 국회의원에게 종속시키고 수직화된 정치 풍토를 유발합니다. 둘째, 특정 정당의 일당 우위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정치적 환류 과정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이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할 수 있게 하여 인물 중심주의 정치와 하향식 정치 풍토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 제한을 통해 수직화된 정치 체제를 수평적으로, 하향화된 정치 문화를 상향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정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논의는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이며 앞선 병폐가 해결된 이후에는 기존의 정치 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1분 30초에 딱 맞는 시작 발언 멋지게 해주셨고요. 자, 이에 반대팀, 윷놀이팀의 시작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반대측 윷놀이팀은 국회의원 연임 횟수의 3회 제한에 대해 다음 3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약합니다. 양당 체제 발단부터 현재까지 존재한 당대표 중 4선 이상 연임은 단 6명으로 2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선은 국민의 선거로서 결정되며 21대 총선의 현역 변화율은 58.2%였습니다. 즉 선거와 정당 내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적 측면에서 최선이 아닙니다. 동일한 선수여도 의원들 간 역량이 상이한데 이들의 피선거권을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정당들도 공천에서 선수를 고려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숙련된 의원들을 없애 입법부의 기능과 전문성 상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셋째, 실효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야기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원외 인물도 존재하며 다선임에도 중간에 낙선이 있어 연임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원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핵심 인물의 지지가 근간이 되는 소수 정당의 경우 주요 인물 부재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시작 발언부터 아주 불꽃 튀는 그런 지금 경쟁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자유토론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준비한 만큼 모두 쏟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1회 발언 시간 팀당 최대 2분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유토론은 반대팀인 윷놀이팀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입론 과정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직화된 구조 그리고 하향식의 이런 구조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초선 비율은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했을 때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물갈이와 혁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점진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국회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당장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구 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당 내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또 각 지역구에 지금 현재 있는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 내에서 어떤 공천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아니면 총선거 사이에서의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작용을 염두하면서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선거권들을 모두 획일적으로 배제하면서 굳이 연임 제한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충분한 명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먼저 초선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연임 제한을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그리고 남성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많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국회 내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서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기득권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공천 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국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굳이 3년임 제한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당론으로 제기하면은 충분히 큰 사회적 합의 없이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다선 의원이라는 존재가 우리 국회에서 굉장히 과중한 역할을 맡고 있고 물론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선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전통과 관례에 근거한 것이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기득권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법안을 당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해당 질문에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많은 남성 의원들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더더욱 저희는 연임 제한이 아니라 공천과 같은 선거제를 어떻게 정당 내에서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년임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하는 방식이 남성 위주, 기득권 위주라면 그 제도는 그 국회 내의 현행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임 제한 제도가 아니라 공천을 할 때 여성 의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더 늘린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정당 내에서 다양한 규정을 탐색하고 찾아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답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대표 견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찬성 측께서는 초선 의원들이 정당 내에 그리고 국회에 새로운 변화를 많이 가져올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 현실을 보면요. 오히려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현행 당 정책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들은 초선이 아니라 중진 의원들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던 부분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해서 발생됐던 문제들에 대한 비판은 모두 각 정당의 중진 의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초선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히려 당 지도부를 보호하는 의견을 내시했습니다. 왜냐? 공천권 그리고 그 당대표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을 것인가 본인들이 어떤 요직을 차지하기 위할 것인가가 모두 당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었죠. 그럼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당 내에서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자면 정당 내에서도 개혁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또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이 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석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요약해 본다면은 결국 이것은 당 내 구조 혁신을 통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연임 제한을 통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고도 성장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하향식 그리고 수직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이 3연임 제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본 논제인 국회의원의 3연임 제한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인물 중심주의적인 정치 풍토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 측 토론자께서는 대한민국 사회 인물 중심주의적 풍토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당내 구조 혁신과 개선을 차치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로 하향식 구조를 또 지적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 반대측의 의견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임 제한을 쉽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끌어왔던 하향식 구조를 상향식 구조로 아니면 평등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근본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 또는 그 이전에 경제 성장을 고도로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된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제도 역시 이렇게 개선돼 왔으며 향후 거의 한 5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지금 현재의 구조와 제도와 문화입니다. 근데 50년에 걸쳐서 성숙되고 형성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연임 제한이라고 하는 이 해결적인 법률 하나로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일 뿐더러 근본적인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선거의식 또는 이러한 정당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개선이 없어서는
이게 부재한 상황에서는 연임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연임 제한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정치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 혁신의 방안에 있어서 연임 제한 말고도 정당 내에서의 방법 또는 다양한 부가적인 제도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국회의원 연임 3회로 제한이라는 논제에 들어가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원외 정치인 문제나 아니면 중간에 낙선으로 인해 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권력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종류의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손성진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내 혁신이 법률적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당의 법률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기관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당 밖에서 이런 당위를 통해서 당의 혁신 과정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토론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나 헌법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그들에게 강제적인 수단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혁신 방안에 있어서 좀 더 3년임 제한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말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효과성 측면에서 지금 초선 의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후견주의 형상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것이 더 크다고, 비례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현재 정치적 후견주의, 즉 국회의원이 지방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 지방 정치에 관여함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중앙에 투사하는 이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3연임 제한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치적 후견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 또 재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과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의 큰 잘못이 없다면 연임을 통해서 큰 인물을 만드는 것이 그 지역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고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살피는 것도 중대한 업무입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다선 중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자체와 중앙정부, 입법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노련한 중진 의원들이 장점이 있고 또 3선 연임 초과 금지 법안에는 이러한 지역구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희선님의 의견의 근거로서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초선 의원이 있는 지역일수록 해당 의원을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지자체에 있는 국민들일수록 오히려 본인들을 담당하는 본인의 지역구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초선이 아닌 다선 의원이고 좀 더 능력이 풍부한 의원이면 좋겠다라는 점이 여론조사 결과로서 드러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정기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당의 법률을 법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의 법률을 법제적으로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정당 정치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로서 정당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현재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국민의힘 사례처럼 이미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부분을 구태여 헌법을 개헌하면서까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린다는 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찬성 측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입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더 크고 그리고 단연간의 입법부 활동을 통해서 입법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입법 전문성이
국회의원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저희는 변호사, 검판사를 국회의원으로 안 치면 됩니다. 그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것이 입법 전문성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령 다선 의원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배정하는 힘으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굉장히 큰 패착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교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3년임 제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도 동일한 의미에서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3년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헌법재판소의 2006년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년임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곳에서 상대 측 토론자께서 대표성이 보장된 인물이 국회에 나가는 것이 어째서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같은 논리로서 만약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계속 역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미루어서 봤을 때 국회의원 또한 지방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약 지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대한 간섭력을 1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과 지금 국회의원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시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지위의 특수성에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평등권의 대상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법적 전문성을 갖추려면 검판사들로 국회를 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화된 현실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300명의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몇 명은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몇 명은 일반 국정에서의 전문성을 가지는 식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지 300명이 모두 법적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 아님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일예로 저희가 전문성을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를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주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의원에 대해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진들이 맡던 요직을 초재선들이 갑작스럽게 맡다 보니까 의회 운영에 차질이 빈번해졌고 또 오히려 요직을 둘러싼 초재선 의원들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회 운영 내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됐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단순히 연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전문성, 입법적 전문성 또 운영적 전문성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양화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천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을, 다양한 성별을 가진 의원들을 뽑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연임 제한만을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지자체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회의원이 지방 정치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지방의 주요 이익단체와 유착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반대 측에서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자체장과 동일한 의미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헌재의 판결에 의하여서 이 3년임 제한 또한 정당성과 합의성을 가진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주2에 대한 연임 제한이 어떤 병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고도의 성장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진 국가고 그럼에 따라서 수직적 정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물 중심주의적 정치 체계를 유도해 왔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단연간 학습된 정치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엔 더욱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연임 제한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권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자체장과의 논점으로 좀 쟁점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넘어가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장에 대한 연임 제한을 판시하던 과정에서 강조한 것은 지자체장이 인사권과 그리고 경제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 힘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장이 지방 내에서의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어떻게 선거적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인사권 역시 지방행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권력을 지방행정부 자치단체장 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시한 것이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모여서 국회를 이룹니다.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가지는 힘이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다르죠. 국회의원 한 명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도 만들지 못하고요. 어떤 제도적인 감사도 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여러 명이 모여서 정당을 꾸리고 그 정당 내에서 국회 내에서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1인과 지방자치단체장 1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물 중심 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입안에서도 소수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례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의 지지가 정당의 핵심 지지로서 연결되는 곳이죠. 하지만 연임 제한을 통해서 심상정 대표와 같은 전 대표지만요. 어쨌든 이런 의원들에 대한 권력이 약해지고 또 그 의원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그 정당 자체가 소수 정당이나 군소 정당 자체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따르면 연임 제한이 그런 인물주의 체제에 힘들게 매달려 있는 소수 정당과 군소 정당을 배제시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양당 체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수 정당의 경우 인물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이 연임을 하지 못한다면 군소 정당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물 정치의 위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당은 당원들의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물에 의해서 정당의 생사가 결정된다? 그것은 그 정당의 존재 가치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심상정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3년임을 실행하고 이 3년임 제한이 이루어진다면은 기존에 가진 다선 의원들의 권력이 지방정치로 환원되어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방 후견주의 현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추가로 국회의원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자 하는데요. 조경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지역구에 지하철 설치를 내걸었고 그것이 18대와 19대 국회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이후에 그 지역구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막강함을 시사하며 선수가 늘어날수록 중앙 정치에서 지역의 이권을 더욱 용이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선수가 높지 않은 국회의원을 가진 지역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이권을 가져오는 데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지역 발전에 불균등한 파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수 정당에 관해서 심상정 전 의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시를 드렸는데요. 오히려 소수 정당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당 존재 가치의 위험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소수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런 인물 중심으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표적인 인물도 없다면은 이런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 어렵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 어려운 민주사회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올리고 또 10%라는 지지율을 얻어낸 데는 이러한 대표 인물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의 3선 연임을 제한하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선거제도 또는 공천제도 또는 지방자치법 내에서의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론 마칩니다. 네, 찬성 측 논의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10% 지지율, 심상정 의원의 공이 확실히 큰 거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심상정이라는 인물이 없다고 정의당이 없어져야 하는가? 심상정이라는 인물이 없다고 정의당이 흔들리는 것이 노동자당을 표방한 정당의 존재에 의해 합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물 중심 정치 혹은 지방의 후견주의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3년임 제한이라는 개혁 조치를 통하여 실행함을 통해서 지방 정치의 정치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그리고 인물 중심 정치에서 수평적이고 상향식 정치 체제로 이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추가로 상대 측께서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서 아주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도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도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번 대선에서 저번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역임을 했었던 트럼프의 경우에도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체제가 구성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가 남발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그 국가에 큰 위험 부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만약 인물이 하나의 정당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당이 그에 의해서 사당화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로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지금 총 12분을 다 소유를 하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요. 자, 22분 사용을 하셨고 지금 이제 찬성팀 같은 경우는 25초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3연임 제한이라는 뭔가 다소 본질과는 멀어 보이는 것을 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냐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임에 대해서 완전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이것은 공직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3연임이라는 제한을 통해서 그것에 제한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간접적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양 팀의 자유토론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양쪽 팀의 아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자유토론 시간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이들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좀 양 팀 좀 숨을 좀 돌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무리 발언 준비를 해주시면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먼저 반대팀 윷놀이 팀부터 마무리 발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반론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인물에만 매달리는 현실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인물에만 매달리는 정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연임 제한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거나 아니면 정당 명부식의 선거제를 통해서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선거제도를 먼저 더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3선 연임 제한에 반대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도적으로 필요성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 50%가 넘는 인원이 물갈이가 되고 있고요. 안에서도 다양한 자정작용을 이미 정당 내에서 공천제도의 변화 또는 그 안에서의 정당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굉장히 대단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인원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면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도 약화될 수 있겠고요. 또 원외 기득권
정치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또 소수 정당의 문제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큰 부작용이 되겠죠. 우리가 정치 구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이 정치 제도를 바꿀 때는 이상적인 꿈만 꾸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이 제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실증적으로 다양한 정치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임 제한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더 후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1분 30초간의 마무리 발언, 이번에는 맞불팀, 찬성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예, 찬성팀 맞불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한국 정치, 나아가 한국 사회가 가진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수도권 주민들은 이 다선 의원이 지방에 발휘하는 정치력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정 정당이 우위에 서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매우 다선한 의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선한 의원은 지방 국회의원들에서 공천권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적 후견주의로 발현돼서 지방 정치를 그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현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성, 실증적, 효율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효율성과 성장만을 외치면서 놓쳐왔던 부분이 수직적 체계에 대한 미흡함이었습니다.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선 의원이 당대표 하는 것이 당연한 이 현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 수직적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득권이 스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찬성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심사위원분들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숨 좀 돌리고요. 소감을 좀 한 팀씩 좀 여쭤볼까요? 맞불팀, 자, 찬성팀으로 지금 이제 토론하셨습니다. 먼저 이화님 어떠셨나요? 좀 소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많이 이제 미흡했다는 게 느껴지는 토론이라서 이제 반대쪽에서 참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급이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또 겸손의 말씀을. 민정기님은 어떠셨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저희가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지 못한 담론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토론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토론하실 때는 아주 불도저같이 밀어붙이시더니 겸손의 말씀 해주셨고, 우리 윷놀이 팀 손성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떨리고 또 딱 봤을 때 포스가 굉장히 있어 보이셔가지고 찬성씨께서 약간 어디 진짜 정치 선거 토론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준비한 만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일점 성함이 안 보여서 어떻게 좀 보여주실까요? 네, 윤희선님은 어떠셨습니까? 우선 저희도 이제 준비하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논거를 모두 준비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논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논의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찬성 측에서도 여러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논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 팀 다 너무 겸손의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저 팀보다 우리 팀이 잘했지. 그거 한 가지씩만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네. 반론에서 받았던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자신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좀 논점이나 쟁점을 바꿔가고 조금 새롭게 계속 순환하는 듯한 굉장히 한 논점에만 매몰되는 듯한 토론의 느낌이 조금씩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최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그나마 아주 조금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맞불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토론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토론이 개혁안에서 나온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거 저희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윤건영 의원 법안이랑 장경태 의원 법안이랑 이제 두 분이 입법 발의를 하셨고 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하셨긴 한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를 앞에 명확하게 짚고 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좀 더 건설적으로 진행하는 로드맵의 첫 단추가 살짝 비틀려 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 아주 고민하셔서 결정하셨을 듯 싶습니다. 자, 심사평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양현모 심사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심사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심사평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런 그 정책 토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쟁점이 부딪힙니다. 뭐 변화의 필요성, 현실성, 해결 가능성 같은 게 다양한 쟁점이 있는데 두 팀 모두 그 다양한 쟁점들을 다 건드리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굉장히 정책 토론에서 오래된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는 이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확실하게 아까 저 한쪽 팀에서 말했듯이 가고 진행되고 갔으면 양쪽 팀에게 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나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좀 여쭙겠습니다. 이종희 심사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전달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태도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이 많이 배워야 된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개혁안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측 모두 다 그 상대 논리의 허점들이 꽤 나왔어요. 그러면 그 허점들을 내 논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상대가 가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해외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가 바탕이 되면은 어떤 그 논리가 나오더라도 반박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큰 박수를 드리면서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면서 심사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양쪽 모두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감사 인사까지 아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앞에 있는 팻말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더 잘했다 생각되는 팀의 팻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승리팀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팀. 반대팀 윷놀이 팀이 모든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네.